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이고 결혼할 뻔했다가 지금은 안전하게 파혼한 미혼 여성입니다. 오늘은요, 제 사연도 사연이지만 대한민국의 일부 자기 아들만 잘난 줄 아는 개념 없는 부모님들에 대해 넋두리 좀 해보려고요. 남녀가 결혼할 때는 서로 동등한 인격체로 사랑해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남자의 부모님은 아들이 잘나서 결혼하는 줄 아는 사람이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연세 많으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 어려운 시대 겪으시며 살아오신 탓에 오로지 아들 하나 잘 키우면 재산이고 복이다 생각하며 살아오신 분들 많으시죠. 그간 아들 키우며 고생하신 보상을 시집온 며느리에게 바라는 거 무리가 아닐지도요. 왜냐? 그 아들이 찌질이일지언정 본인이 키운 아들은 잘났으니까요. 며느리는 절대 딸이 될 수 없다는 교훈은 이미 일찍 결혼한 제 친구들만 봐도 알 수 있는 문제고, 어머니 본인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며느리건을 어째 그렇게 아들 귀한 줄만 알까요? 살다 살다 자기 아들 잘난 줄만 아는 정신 나간 집안이랑 결혼하려 했던 내가 제일 등신 같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린 게 다행이구나 싶네요. 일단 제 조건은 이랬습니다. 속물이라 욕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결혼이란 게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객관적인 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다 물어보고 싶네요. 과연 제가 하려 했던 결혼이 누가 더 손해인지 말입니다. 일단 저는 출가 외인된 대기업 다니는 28살 여동생 하나 있고요. 연금으로 여행 즐기시는 건강한 부모님 계십니다. 당연히 노후 준비되어 있으시고 대출 없이 자가 아파트 소유하고 계시고요. 두 분 다 공기업에 다니시다 퇴직하셔서 집은 좀 사는 편이에요. 물론 아버지가 좀 보태주시긴 하셨지만 제 이름으로 산 조그만 빌라 한 채 갖고 있어요. 회사는 중소기업이고 월급은 세금 제하면 280만 원 정도 받네요. 다만 제가 남자 쪽보다 딸리는 건 나이가 3살이나 더 많은 35살이라는 점이고요. 반면 제 남자친구는요. 홀어머니의 줄줄이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이렇게 결혼 안 한 동생만 둘인 장남에다가 모은 재산은 글쎄요. 살고 있는 집 전세금 정도일까요? 다만 남자친구는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서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하나요? 요즘은 서울대 나오고 월급 200도 못 받는 공무원 들어가려고 난리잖아요? 제 남자친구는 임용고사에 몇 번 떨어지더니 마음이 급한지 포기하고 저랑 비슷한 레벨의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근데 취직해도 씀씀이가 지랄 맞아서 돈을 모으질 못했어요. 그 씀씀이의 주범은 사실 어머니와 동생들이었습니다. 나중에 결혼 준비하면서 안 거지만 그 코딱지만한 월급조차 자기 엄마한테 다 갖다 바쳤더라고요. 월급도 200이 겨우 넘는데 가만 보면 엄마랑 동생들은 남들 하는 건 다 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건만 보자면 남자 쪽 사실 정말 별로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남자랑 사귀었냐고요? 듬직했습니다. 멀쩡한 허우대와 다정한 성격만 보고요. 저런 정신 나간 집안인 줄 모르고 처음엔 다정하고 상냥하고 무엇보다 그냥 사람 하나 착하면 된 거지 뭐 하고 했던 거죠. 그래서 남자 집안이 조금 부족해도 성실하니까 곧 나아지겠지 했죠. 진짜 그것만 봤습니다. 저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학벌 정도?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 정도? 집안 조건 이런 거 다 무시했는데 나중에 그게 왜 중요한지 알겠더군요. 볼 건 봐야 하는 거더군요. 저는 연애를 오래 했어요. 6년간이나요. 결혼 전에도 자주는 아니지만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간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동네에서 작은 주점 비슷한 가게를 하셨는데 가끔 오라 그래서 가기도 했어요. 근데 처음에 남자친구 어머니가 오라는 가게에 갔을 때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
어머니가 하고 있는 가게가 그냥 음식점은 아니었고 왜 그런 술집 있잖아요. 아가씨가 술 따르는 술집은 아닌데 단골인 동네 아저씨들이 오면 같이 앉아 술도 마셔주고 말동무도 해주는 그런 가게였거든요. 동네 작은 주점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런데 저를 오라 그럴 때면 늘 주말에 부르셔서는 왔니? 오늘 너무 바빠서 좀 불렀다. 앞치마 좀 둘러라. 그러시면서 저에게 서빙을 시키셨습니다. 처음에 머뭇머뭇하니 저보고 너 보고 앉아서 술 따르라 그럴까 봐 그러니? 그냥 너는 서빙만 해. 이러면서 일을 시키셨죠. 거절하고 내팽개치고 나갔어야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냥 바보같이 조금 도와드리지 뭐 하며 몇 시간씩 가게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땐 남자친구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고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아르바이트비? 당연히 없었죠. 그냥 공짜로 일해드렸어요. 근데 처음이 어렵지 한두 번 일 도와드리니까 나중에는 주말에 당연한 듯 와서 일을 도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일해줘서 인건비 아끼는 걸로 우리 아들 맛있는 밥 해주는 거니까 너도 기분 좋지? 이럽니다. 그러다가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주말에 나가야 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제가 여러 번 거절했어요. 저도 다른 일도 있고 주말에는 쉬고 싶고 또 남자친구와 데이트도 해야 하는데 말이 어쩌다 한두 번이지만 너무 힘들었거든요. 예비 시모가 저를 가게에서 부려먹는 걸 저희 부모님이 아시기라도 하면 좋은 소리 못 들을 게 뻔했고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취업할 때까지 뒷바라지 하려면 너도 내 일을 좀 도와야지. 그러시길래 제가 주말에 정기적으로 도와드리는 건 어려워요. 이제 일도 바쁘고요. 죄송하지만 아가씨 일도 안 하고 노는데 가게 일 시키시지 그러세요? 했더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나이도 어리고 인물도 반반한 애를 여기서 일하게 하면 똥파리 꼬이듯이 남자 꼬여서 안 된다. 너는 인물이 그저 그러니 남자 때문에 문제될 게 없잖아. 이러시는 겁니다. 인물이 못나고 나이도 많으니 일하게 한다는 건가요? 그 말 되게 기분 나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하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들을 담보로 저보고 어머니 가게에서 일하는 걸 당연하다는 듯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얘기하고 그 이후로는 어머니 가게에 나가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도 그때는 어머니가 저 일 시킨 걸 알고 엄청 뭐라 했다고 하긴 했어요. 그 후 더 이상 일해달라 얘기 안 하신 걸 보면 아마 확실히 얘기를 했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취업한 후에는 저는 주위에 결혼한 언니들에게 들은 말도 있고 해서 가급적 예비시댁에 발걸음을 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는 아직 제가 자기 며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 날만 되면 전화를 하셔서는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는 요구를 하셨고 초반에는 그냥 묵묵히 다 들어줬지요. 나이가 있으니 자주 아프시고 자주 병원도 다니셔서 몸이 허약하시기도 했는데 병원 갈 때마다 자식들도 아닌 저를 꼭 부르셔서는 병원비를 계산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어른이고 하니 정도껏 하겠거니 했는데 저를 갈수록 만만하게 보신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취업에 성공하고 나서는 어머니가 더 기고만장해지셨습니다. 원래 잘난 아들 자랑하는 건 국룰이라 제가 어느 정도 맞장구 쳐드리기도 했고 이해하려고 애썼는데 아들 자랑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저한테 상처되는 말도 가끔 하시곤 했어요. 어머니 성격 자체가 말투가 결코 온화하신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하시고 남들을 약간 자기 밑으로 무시하는 성향도 있으신 데다 본인이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싶은 말을 둘러서 표현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저한테도 우리 아들 정도면 너처럼 나이 많은 애 말고 어리고 집안 좋은 애랑 결혼할 수 있는데 나도 잘난 며느리 보고 싶다.
내가 아는 누구는 명문가 집안가 사돈도 됐다더라. 아들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키웠는데 점점 너한테 뺏기는 기분이구나.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시며 저를 폄하하고 아들 뺏은 여자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말 뒤에는 아이고 그런데 뭐 어쩌겠니. 마음에 안 들어도 돈도 그냥저냥 벌고 그만하면 되었다 싶기도 하고 그냥 니들 둘이 잘 살아라. 이런 말을 하십니다. 약간 병 주고 약 주는 느낌이랄까요? 하여튼 이런 일이 반복되고 제가 상처를 오랜 기간 받았습니다. 내 월급날은 어찌하시고는 이상하게 그때만 되면 쇠고기가 먹고 싶다는 둥 회가 먹고 싶다는 둥 하시는데 저는 그때 바보같이 그걸 또 쪼르르 가서 사드리곤 했네요. 드시고 싶으시면 아드님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라는 말을 왜 못했는지 아직도 가끔 생각나면 돈 아깝고 열받습니다. 남자친구는 한 번도 우리 집에 먹을 거 하나 사온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남자친구의 여동생들이었는데요. 몸도 다 크고 나이도 찬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마로부터 독립이 안 된 인간들이었어요. 바로 밑 남동생은 28살, 막내 여동생은 26살이었는데 둘 다 골치가 아팠습니다. 막내 여동생은 공부도 못해서 전문대 겨우 졸업 후에 회사에 겨우 취직해 다니고 있는데요. 월급이 적더라도 그때는 쓰기보다는 악착같이 모아야 할 때 아닌가요? 자기 객관적인 처지도 생각 못하고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하면서 살려고 하니 맨날 버는 족족 다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백화점 가서 화장품 사쓰고 휴가 때는 사진 찍어 인스타에 올리기에 해외여행은 꼭 가야 하는 허영만 가득한 애였습니다. 게다가 여자애가 술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해서 유흥비로 써댄 카드값은 제 남자친구가 대주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어릴 때부터 봤으니 당연히 저랑도 자주 만났었죠. 근데 만날 때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내 옷과 신발, 가방을 어찌나 탐내든지. 언니, 그 옷 이쁘다. 저 이번 주말에 빌려주시면 안 돼요? 지금 언니 착장 그대로 싹 빌려주면 제가 깨끗하게 입고 돌려줄게요. 네, 그래요. 대신 저 옷 진짜 아껴 입는 스타일이니까 뭐 묻히지만 말고 신경 써주세요. 처음에 몇 번이야 빌려줬습니다. 근데 몇 번 빌려가면서 옷을 돌려주지 않는 일이 있기도 했고 못 입게 된 적도 많아서 그다음부터는 좋게 거절했어요. 아가씨, 제가 실은 친동생이랑도 옷이랑 가방을 같이 안 써요. 직장 다니니까 옷이 중요한데 자꾸 아가씨가 제 옷을 망가뜨리니까 이젠 빌려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그랬어요? 혹시 내 말에 서운하다고 할까봐 아울렛 데려가서 옷도 여러 번 사줬습니다. 어쩜 예비 시모랑 똑같이 거지근성이 있는 건지 모녀가 비슷하게 저한테 뭐 뜯어갈 거 없나 호시탐탐 노리기만 했죠. 어디서 듣고 본 건 있어서 나중에 결혼한다는 말 나오니 언니는 결혼할 때 예단비 얼마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 보니 시동생들 옷이랑 신발 정도는 기본으로 백화점에서 다 사주던데요? 이러는 겁니다. 아니, 자기한테 얼마 떨어지는지 알고 사고 싶은 옷을 사려고 하는 건지 그걸 왜 자기가 물어본답니까? 그래서 제가 결혼한다고 지금 계획 잡은 거 하나 없어요. 예단비는 아가씨 입에서 나올 소리 아닌 것 같아요. 했더니 뾰로통해서는 오빠랑 결혼하면 월급 다 가져갈 거면서 언니는 평생 물주 잡아가는데 예단비 소리 한번 한 거에 뭐 그리 예민하게 구냐고 하더군요. 게다가 하나 있는 남동생도 모질이 중에 모질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그 나이 되도록 밥벌이도 못하고 집에 있는 백수였어요. 돈을 못 벌면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는데 꼴에 자기는 그런 일 할 사람은 아니라고 했답니다. 뭐 얼마나 대단한 일 하려고 그러는지 집에 있으면서 밥만 축내고 어머니 돈이나 가져다 쓰고 그랬나 봐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저희 삼촌 얘기를 들은 게 있으셨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얘 명신아,
너희 삼촌이 무슨 공장한다 그러지 않았니? 이러시길래 장항동에서 조그만 공장 하시는데요. 왜요? 내가 이런 부탁은 안 하는데 우리 둘째 말이다. 계속 저렇게 두자니 시간만 가고 혹시 네가 삼촌한테 부탁해서 취직 자리 하나 알아봐 줄 수 없니? 이러시는 겁니다. 당황스럽긴 했지만 예비 시동생이 성실하게 일해주기만 한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스펙도 없고 경력도 없지만 그래도 자립할 수 있게 도움드리고 싶어서 취직 자리도 알아봐 드렸죠. 솔직히 기꺼이 좋은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어머니 얼굴 봐서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남자친구가 하도 애골벅걸 부탁을 해서 작은 삼촌한테 염치불고하고 부탁드린 거고요. 그런데 어땠는 줄 아세요?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도와줘서 겨우 취직했으면 열심히 일해도 모자랄 판에 한 달도 다 못하고 그만두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안 사정이 어렵다고 가불까지 80만 원 해갔더군요. 나중에 그 얘기를 아빠를 통해 전해 듣고는 정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뭐 적성에 안 맞는다고 그만뒀는데 가불까지 해놓고 나가는 경우는 또 뭐랍니까? 제가 너무 죄송해서 삼촌에게 사과드리면서 말했죠. 가불한 월급 돌려받으셨어요? 못 돌려받으셨으면 제가 받아서 꼭 돌려드릴게요.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참 저도 너무 당황스럽네요. 죄송해요, 삼촌. 저희 삼촌은 됐다. 그냥 불우이웃한테 기부했다 치지 뭐. 그나저나 너 결혼할 사람 동생이라며? 삼촌이 정말 걱정돼서 그런다. 제대로 된 집안은 맞니? 아직 결혼 확실한 거 아니면 너 그 집안 잘 보고 결혼할지 말지 결정해라. 응? 이러셨죠. 정말 어쩜 식구들이라고는 제대로 된 인간이 없는지 오랜 기간 만난 만큼 서로의 사정에 대해 아는 게 많아지면서 결혼에 대한 제 고민도 깊어져 갔습니다. 남자친구가 취직하고 나서는 예비 시모가 대놓고 유세를 부리시더군요. 그리고 황당했던 게 결혼할 때까지 월급을 자기한테 갖다 달라고 했다네요. 첫 월급 탔을 때 제가 선물 하나 달라고 애교 부리며 말했더니 자기 용돈이 30만 원이라 10만 원 안쪽으로 골라보라고요. 저 그 말 듣고 너무 기가 막혔어요. 월급이라고 꼴랑 200만 원 겨우 받는데 그걸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물론 결혼하면 그러지 않겠지 생각했지만 말만 들어도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남자친구가 제가 나이 더 먹으면 애 낳기 힘들다면서 결혼을 서두르자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이 사람은 좋지만 결혼을 해야 하나 하고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결혼하자고 하면서 저기 명신아, 너 빌라 말이야. 네 앞으로 되어 있는 거 맞지? 결혼하면 내가 집 못해가는 거 너도 알잖아. 나 모아놓은 돈도 없어. 그래서 말인데 그 집에서 우리 신혼 시작해도 될까? 엄마한테 말했더니 네가 빌라 있다는 거 알고는 너무 좋아하시네. 집 걱정 덜었다면서. 이러는 겁니다. 지금 생각에 왜 그렇게 결혼을 서두르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두 모자가 내가 빌라 한 채 있다는 걸 알고 난 뒤부터였네요. 그래서 제가 그래 뭐 꼭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오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냥 서로 능력에 맞게 분수에 맞게 하자. 그랬습니다. 서운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풀 대출받아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온들 그게 무슨 소용이겠나 싶어 제가 가진 집에서 시작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에 남자친구 가족이나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몇 번 보시긴 했습니다. 처음 남자친구를 보셨을 때 초라한 행색 보시곤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백화점 데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뽑아주셨던 엄마셨죠.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선 솔직히 사윗감이 100% 마음에 드는 경우가 없겠죠?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제가 나이가 3살 더 많긴 하지만 그걸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가 오래 만나면서도 결혼한다는 말이 없으니 그저 무슨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믿어주시고 자세히 물어본 적도 없으셨어요. 제가 이제 결혼하려 한다고 말씀드리니 부모님은 기쁜 것보다는 걱정의 얼굴이셨습니다.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결혼하겠다며 인사하려 왔을 때 그동안 묻지 않았던 남자친구의 가정 형편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으셨어요. 남자친구가 가감없이 말하긴 했지만 돌아가고 난 뒤 어머니는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누우셨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랬어요. 네가 정 결혼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엄마가 보니 너 그 집에 가면 고생길이 훤해. 너 좋다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좋긴 해도 결혼이라는 게 둘이서만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얘기 들어보니 그 집 형편에 지금 결혼시킬 때도 아닌데 그 집에서는 결혼하자고 하니? 엄마. 그래도 남자친구 이제 취직도 했고 내 집에서 빚 없이 시작하면 둘이 금방 모을 거야. 시어머니도 아직 가게 하면서 돈 벌고 계시잖아. 뭐 설마 결혼한 자식한테 월급 다 내놓으라 하겠어? 하며 애써 걱정하는 엄마를 안심시켜 드렸어요. 결국 제가 가지고 있는 빌라 세입자를 내보내고 신혼살림을 차리기로 하고 예식 비용만 양가에 반반씩 하기로 했습니다. 축의금은 부모님들 드리고요. 얼마 후 상견례를 했는데 그 자리에선 아들 자랑만 하시던 예비 시모. 저희 부모님은 그런 걸 보고도 저한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이미 사위로 받아들였으니 다 안고 간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제 빌라 세입자 나가는 시기에 맞춰 6개월 후로 결혼날을 잡았습니다. 예비시댁에서 인심 쓰는 듯 1,000만 원까지 해줄 수 있다고 하여 애매한데 기분 상하실까 거절도 못하고 그것조차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후에는 예비시모가 아들 통해서 요구사항을 하나둘씩 전달하시는데 도가 좀 지나치다 싶었어요. 예비시모는 골칫거리 시동생들과 그닥 사이가 좋지 않으셨는데 상견례 후 가족이 급 화목해지고 남자친구는 더 효자가 되더군요. 마치 그동안의 가난한 삶을 저를 만나 결혼하면서 자기 식구들에게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이요. 그때부터 시작되어 저희는 상견례 때 예단 예물 없이 커플링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친척들 예단 이야기가 나오고 혼수 사는 김에 시댁의 에어컨과 냉장고를 바꿔달라는 요구와 매달 생활비와 매년 해외여행을 요구하셨습니다. 게다가 처음 본 남자친구 이모님들은 예고도 없이 저랑 남자친구 불러내서는 저에게 친정인맥 이용해서 부잣집에 중매 좀 서라고 매일 닥달하시고 시어머니는 말끝마다 연예인보다 잘난 우리 아들 얼굴로 뭐라도 될 줄 알았다고 자랑질을 하셨고요. 여자가 나이도 많고 오래 연애했는데 네가 어딜 가냐는 식의 계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준비 과정에서 시댁의 주도권을 완벽히 쥐고 저는 모든 걸 투명하게 다 오픈하는데 예비시댁은 돈 문제가 나오면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의문스럽고 비밀이 많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항상 대답을 기다리고 답답해도 참아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남자보다 나이가 많기로써니 결혼 전부터 이렇게 맘상한 일을 겪어야 하나 싶어 남자친구와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우리 상견례할 혼수 예단 문제는 안 하는 걸로 합의한 거 아니야? 왜 재훈 씨 어머니는 하나도 기억 못하는 사람처럼 매일같이 나를 들볶는 거야? 미안해. 나도 너네 부모님들한테 미안하고 창피하다 정말. 네가 좀만 참아주면 안 돼? 결혼하면 우리 식구 되도록 많이 안 보고 살게 해줄게.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한테는 화도 못 내고 저한테만 결혼할 때까지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결혼만 하면 시댁 안 보고 살게 해준다는 소리로 일관했고요. 하지만 그게 뭐 쉽답니까? 시댁이랑 영 끊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지만 어디 아들 입장에서 그게 무 자르듯 단번에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렇게 결혼도 안 한 예비시댁 갑질에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었죠.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어요. 결혼 준비로 할 말이 있다며 어머니가 저를 집으로 부르시길래 갔다가 정말 어이 털리는 이야기를 들었지 뭐예요. 어머니는 그날 평소와 달리 하하호호 웃으면서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결혼 준비 잘하고 있냐며 이것저것 물으시다가 본격적으로 속내를 드러내신 건 어머니셨죠. 니들이 이제 결혼날 잡았으니 우리도 살고 있는 집 전세 만기되면 좀 넓은 아파트로 들어갈까 한다. 이번에는 집 살까 해. 이러시기에 어머 너무 잘 됐네요. 아파트로 사실 건가요? 넓은 데로 옮기신다니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하면서 축하해 드렸죠. 그런데 그 다음 하시는 말이 근데 대출을 받아도 돈이 많이 모자라지 뭐니? 너 가지고 있는 빌라 말이다. 재원이는 거기서 신혼집 차릴 거라고 한다마는 내 생각에 너 그거 팔아서 우리 집 사는 데 보태고 같이 살면 어떨까 한다. 어차피 빌라라 가지고 있어봤자 많이 오르지도 않을 거고 언젠가는 팔려고 할 거 아니니? 그럴 바엔 아예 니들 결혼할 때 팔아서 아파트 사는 데 보태고 넓은 집에서 신혼 시작해라. 어? 갑자기 훅 들어오는 예비시모의 황당한 발언에 순간 할 말을 잃었지만 빨리 제정신을 차렸어요. 아니 왜 제가 그 빌라를 처분해서 결혼하지도 않은 남자친구 집 사는데 보태야 하나요? 그 빌라는 제가 어릴 때부터 취직해서 안 먹고 안 쓰고 모은 돈으로 산 거고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전 재산이고 내 노후였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어머니, 그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저는 직장 생활도 계속해야 하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이 저 결혼하면 분명히 분가해서 사는 줄 아시거든요. 저도 그게 편하고요. 시동생 2명이나 있는 집에 결혼한 아들 며느리가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건 아니죠. 저도 따로 사는 게 편하고요. 하고 마음 상하지 않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얼굴이 갑자기 싸해지더니 니들 둘 다 맞벌이 하느라 집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 말을 하니? 너희 같이 살아도 살림은 내가 다 해줄 텐데 네가 더 편한 거 아니니? 그리고 내가 너 시집살이 시킬 엄마로 보여? 나도 일하고 저녁 때는 장사하느라 바쁘다. 너는 오래 봐서 나 안 어려워하는 줄 알았는데 엄마 서운하구나.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모시고 살면 아무래도 제 생활이 줄어들고 편하게 쉬는 것도 눈치 보일 것 같아요. 솔직히 며느리랑 같이 살면 시어머니도 불편해요. 그러자 잠자코 있던 남자친구가 거둔다면서 하는 소리가 명신아, 우리 엄만 다른 시어머니랑 달라. 알잖아. 이러더군요. 워낙 착해서 자기 식구 생각하는 거 끔찍한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또 눈치코치가 없네요.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합니다. 세상 모든 엄마들은 다 착하고 인자하죠. 하지만 그건 자기 입장에서 볼 때만 아닌가요? 아무리 좋아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인데 제가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아무리 내가 일을 한다지만 집안 살림 전부 어머니한테 맡길 수 있겠어?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럼 분가하는 대신 어머니 댁 근처로 집을 얻을까? 근데 그렇게 해도 우리 둘 다 대출 없이 시작하려면 네 빌라는 팔아야 하는데 어때? 이러는데 두 모자가 어쩜 똑같이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제가 정색을 하니 어머니가 제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네 집에서는 그럼 너 시집 보낼 때 뭘 해주신다고 하셨니? 너 갖고 있는 집이야. 네 집에서 결혼할 때 살라고 사준 집이 아니고 원래 갖고 있던 거고. 그거 말고 혼수나 예단 어쩔 건지 알고 싶구나. 설마 네 친정에서 나이 먹은 딸을 나이도 젊은 앞날 창창한 우리 아들한테 시집 보내면서 집회 간다고 다른 거 하나 없이 거저 보내려는 건 아니시지? 이런 막말을 하시더군요. 어머니,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그런 건 상견례 때 제가 집 가져오는 걸로 다 조율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근데 지금 네가 그 집을 안 팔고 버티겠다는 거 아니니? 말 나온 김에 너도 친정부모님께 말씀드려라. 네가 집을 팔아서 우리 집 사는데 보태고 새 아파트 들어갈 때 혼수 채워 넣어야겠다. 어차피 결혼하면 다 네 살림이잖아. 그리고 예단도 우리 집안이 친가는 없어도 외가는 해야 한다. 각 집에 200씩은 돌려야 하니 현금으로 2천만 원 해와라. 이러시길래 어머니, 저 제 집은 안 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보태주신 돈도 있고요. 혼수랑 예단 그렇게 많이 할 여유도 없고요. 그랬더니 그래? 그렇다면 이 결혼 미루자. 굳이 우리 아들 결혼 일찍 시킬 이유가 없지 않니? 결혼이 뭐 나이 많은 네가 급하지. 우리 아들이 급할 거 없다. 누가 봐도 내 아들이 훨씬 미치는 결혼 아니니? 네가 돈을 쾅쾅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 정도면 훨씬 더 어리고 돈 잘 버는 여자한테 장가 보낼 수 있다. 우리 아들이 착해서 너랑 결혼하겠다는 거지. 안 그러니? 너 빌라 파는 거랑 혼수 예단 내 생각대로 안 할 거면 이 결혼 생각해 보련다. 아니 생각해 볼 것도 없어. 그냥 미뤄라.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아들이 아까워서 이 결혼 못 시키겠다. 나이 많은 며느리 데리고 살아줄까 했더니 원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아주 못 쓰겠다. 이러시는 겁니다. 근데 해도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이 결혼 엎어도 되니 할 말은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말끝마다 제 나이 가지고 뭐라 하시는데 재원 씨가 착해서 나이 많은 나랑 결혼한다고요? 저 사람도 30 넘었으면 적은 나이 아니에요. 왜 자꾸 나이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했더니 뭐? 너 지금 나한테 말 대꾸하는 거니? 내가 다니는 수영장에도 우리 아들 잘생겼다는 아가씨들이 한둘인 줄 아니? 거기 선생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아무튼 너보다는 훨씬 어리고 잘난 여자들 많아. 이러시길래 저는 더 이상 예의를 차리면서 말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나. 그럼 아드님 좋다는 그 선생이나 간호사한테 소개시켜서 장가들게 하세요. 드라마에서 잘난 아들 내세워 장사하는 건 봤어도 연하 아들 앞세워 장사하시는 분은 처음 보네요. 누가 들으면 아들이 대단한 의사나 검사인 줄 알겠어요. 나이 많은 며느리 데리고 안 살아주셔도 돼요. 그랬죠? 제가 뭐 나이 많은 저 데리고 살아달라고 했나요? 너무 크게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하신 말 부모님과 잘 논의하고 결혼할지 말지 결정한 후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예비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쪼르르 따라 나와 절 붙잡으면서 한다는 말이 아이 자기 진짜 왜 그래? 어머니가 오늘은 좀 너무하셨네. 자기 빌라는 안 팔아도 돼. 당신이 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엄마를 잘 설득해 볼게. 이러더라고요. 지금 뭘 설득한다는 건지. 아니 그게 대체 어머니를 설득할 일인가요? 애초에 제가 가진 빌라를 욕심낸다는 게 말이 되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래 만났어도 나는 나이 떠밀려 결혼할 생각은 없어. 그리고 어머니 저렇게 나오시는데 아무래도 우리 집에는 그 요구 조건 못 맞춰. 너랑 파혼할 거야. 나도 더 이상은 이런 대접 못 받겠다. 너 그동안 서로의 정 봐서 매몰차기는 안 할 테니까 중간에서 교통정리 잘해라. 나는 오늘 이후로 너네 엄마랑 연락하다 안 받을 거니까. 계속 너네 엄마가 나 괴롭히면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다 해서 물질적으로 너네 집까지 들어간 내 돈 쪼잔하리 만큼 계산까지 다 해서 다 돌려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자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집이 뭐 강도야? 자기한테 무슨 돈을 얼마나 뜯어갔다고 그런 식으로 말해? 우리가 만난 세월이 얼만데 그깟 서운한 말 좀 들었다고 결혼을 안 한다는 거야. 이러길래 네 남동생 일, 여동생한테 뜯겼던 옷값, 어머니한테 몇 년간 사들였던 무수한 물건들, 얍값이며 비싼 고기 사들인 값 다 일일이 말로 하고 싶었지만
저까지 참 찌질한 사람 되는 것 같아 꾹 참고 돌아섰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는 내가 말하고 정리할 거니 너네 집은 네가 알아서 정리하라고 했고요. 저는 더 이상 부모님께 불효하기 싫어서 이 결혼 재선에서 파투냈습니다. 집에 와서 부모님 얼굴을 보니 참 면목이 없더라고요. 딸년이 돼가지고 결혼한답시고 데려온 사윗감이 저런 찌질이라니 말입니다. 엄마는 저에게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듣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그 댁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겠지. 사람이 어렵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라 생각하자. 그렇게 끝낸 거 네가 후회 안 하면 되는 거야. 결혼하기 전날에도 파혼할 이유가 있으면 하는 거다. 잘했어. 네가 똑똑한 거야. 라고 하시면서 절 토닥토닥 해주셨어요. 결혼이 뭐 그리 급하냐면서요. 2년이 아니니 결혼도 못하게 되는 거고 나중에 오히려 잘된 거라 생각할 날이 있을 거라는 아빠 말에 저도 마음이 좀 가라앉더군요. 제가 아까운 건 뭐하러 그 6년이나 되는 시간을 연애하면서 낭비를 했는지 그 세월만이 아까웠어요. 그놈하고 결혼 못하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자식 역시 어쩔 수 없는 그 집 아들이었던 거죠.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 팔이 딱 안으로 굽더군요. 파혼 결정하고 그놈한테도 통보했죠. 예약한 예식장 계약금은 어쩔 수 없이 날렸고 웨딩 플래너 취소하고 신혼여행도 취소하고요. 다행히 돈 많이 안 썼을 때라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어요. 청첩장이라도 돌렸다면 더 끔찍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놈은 제가 진짜로 파혼하려는 줄은 몰랐나 봐요. 결혼 준비하던 것들을 취소하기 시작하자 똥줄이 탔는지 제 회사로 찾아와서 애걸복걸까지 하더군요. 저는 오늘 여기서 보는 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난 내 의사랑 부모님 의사 다 전달했어. 오늘 이후로 나 있는 곳에 너 나타나면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워낙 소심한 인간이라 움찔하는 게 보였죠. 뭐 여자친구가 파혼한다는데 전 남자친구가 그 정도 리액션은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없다면 정말 더 서운할까 싶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 인간은 그렇게 한번 찾아와서 다시 생각해보라며 사정하고는 그 이후론 전화로만 저를 종종 괴롭혔습니다. 문자로 제 마음이 바뀌길 기다린다나 뭐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요. 한 2주쯤 지났나요? 아니나 다를까 그 집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받을까 말까 했는데 계속 피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무슨 말을 할 게 남았는지 드러나 보자 싶어 전화를 받았죠. 그러더니 그 아줌마는 생각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저한테 그러더군요. 재원이한테 얘기 들었다. 내가 너한테 혼수 더해오고 예단 더해오라고 대놓고 등 떠밀었다니? 우리 아들이 내 생각해서 아들 장가 보내는데 아무것도 안 받으면 서운하지 않겠냐 해서 한 말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속 쪼개구니? 네가 우리 아들보다 누나면 이해심이 있을 줄 알았는데 꼴랑 집안아 가지고 그 유세를 떨지는 몰랐다. 우리 아들이 너한테 그런 대접 받았다 생각하니 나도 널 며느리로 볼 생각 없어. 그 나이에 시집에나 잘 갈지 모르겠구나. 그렇게 드세니 누가 좋다 하겠니? 그래, 얼마나 잘 사나 보자.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도 그냥 할 말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꼴랑 집 하나 있는 걸로 유세라고요? 그럼 아주머니는 32살 아들 가지고 유세 안 떨었나요? 연애하는 몇 년 동안 거지군송으로 저한테 빨대 꽂고 뽑아먹은 게 누군데 그러세요. 32살 아들 오래오래 피 빨아드시면서 사세요. 아주머니가 원하는 며느리감이랑 결혼시키시고 더 이상 우리 착한 부모님과 저 호구로 보지 마세요. 아줌마 아들은 귀하고 남의 집 귀한 딸은 똥밭에 굴러도 된다고 생각하는 못된 심보 가지고 잘난 아들 장가 잘 보내세요 어디. 그랬더니 너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6년 동안 그걸 어찌 숨기고 착한 척을 했니?
내가 너 이런 애인 줄 알았으면 우리 아들 헤어지게 하고 다른 여자 만나게 했지. 우리 아들 너한테 낭비한 시간 어쩔 거야 너? 어떻게 보상할 거야? 하면서 개지랄을 떨길래 그렇게 착하고 잘난 아들 좋은 선짜리 들어오면 장가 보내시고요. 저는 그냥 노처녀로 살랍니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뭘 기대한 건지 전 아쉬울 거 없는 입장인데 굳이 뭐하러 입 아프게 전화통화를 했는지 후회되더군요. 그 뒤로는 그 아줌마 전화나 문자에 일절 아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 식구들 진상인 건 알았지만 저랑 결혼해서 좀 편하게 살려고 했다가 틀어지니 엄청 열받았나 봐요. 남동생, 여동생이 돌아가면서 전화질에 문자질에 아주 못돼 먹었더군요. 저는 애초부터 나이 찼다고 결혼 서두를 생각도 없었는데 결혼하자는 얘기는 그쪽에서 먼저 꺼내놓고 알고 보니 그런 시커먼 속내가 있었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식구들 진상짓 정리하는데 결국 저희 삼촌까지 나서서 가불한 월급에 피해보상까지 청구한다고 하니 잠잠해지더군요. 불과 6개월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인데 벌써 몇 년 전 사건들처럼 아득하게 느껴지네요. 참 우습죠. 제가 노력해도 어차피 안 될 인연이었는데 왜 그리 아등바등했을까요? 파혼으로 인연을 끝내겠다고 마음먹으니 일이 쉬운 일이었는데 말입니다. 이제 다쳤던 마음은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는데 아직 누군가를 만날 준비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젊을 때야 감사하게도 어느 자리에서건 호감을 표시해주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 주었는데 이제는 능동적으로 자급자족해야 하는 나이인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제 파혼 얘기 다 쓰고 나니 속은 후련하네요. 오래간만에 전 예비시 가욕을 시원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전 노처녀 소리 듣더라도 당당하게 잘 살아보렵니다. 파혼이라는 걸 해보면서 사람 일이라는 게 모두 뿌린 대로 거두는 거란 자기 반성도 많이 했고 어떤 핑계로든 인연은 함부로 맺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제가 선택했던 사람과 결혼을 하려 했던 것이었으니까요. 또 사랑하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 너무나 감사하기도 합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결혼까지의 여정에 성공하여 가정을 꾸릴 수 있을지는 아직 자신이 없지만요. 저도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을 찾을 수 있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